오늘도 외국인의 수급, 국내 증시 안에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오후장 들어 조선주, 제약 바이오주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요. 국내 증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오늘도 이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인벤골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오늘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화신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중간 점검 필요하겠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화신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현대공업이 왜 상한가 찍고 내려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렸죠. 미국의 텍사스주에 공장이 있다는 사실들이 부각되면서 화신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주가 자체 보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서야 이제 정배를 전환하면서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이런 패턴들이죠. 결국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요인들이 지금 증시에서 물론 하나그룹도 다시 오늘 또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러고 있지만 좀 자리가 사실은 좀 높잖아요. 중공업들이라든지 이쪽에 자리가 높은 상황에서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는 바닥에 있는 뭔가 바닥에 있어서 미국 시장 매출이 있고 미국의 공장 생산 기지 거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 그쪽으로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가 좀 더 가속화가 되는 여부가 어쨌든 3월달 나올 텐데 그 뉴스가 오히려 좀 보도되면서 오히려 미국에 있는 생산기지 거점이 있는 이런 자동차 부품사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고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1차, 2차 목표가 아직 10% 넘어갔지만은 제가 워낙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2차 목표 가격 1만 원대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유하자는 관점 유지하면서요. 어제 현대공업이 이렇게 튀었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국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화신은 눌림이 나올 때마다 공략하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화신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미장에 비하면 국내 증시의 하락폭 괜찮다 이런 얘기가 많고 최근에 이제 미 증시를 도망쳐서 국장으로 다들 컴백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진짜예요? 그런 거에는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아, 그래요? 미국장만 하시는 분들 미국장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 하신 분도 있고 테슬라 많이 빠지니까 결국은 올라가겠지. 근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약간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뭔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빠지더라도 고점에서 MDD 관리를 못해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결국은 2년, 3년 기다려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경우 많은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타기 좀 하시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에 개인 투자에 몰리는 배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인 시장 이쪽에서의 수급들이 좀 몰리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도 계속 박스권에서 하단까지 또 급락이 나왔죠. 이더리움 그리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였던 굉장히 잘 버텨졌던 리플 코인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급락 나오고 있고 거기다 파이코인까지 해가지고 열풍들이 있었지만 지금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떴다가 다 밀리는 이제 형국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급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랜만에 미국 시장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부터 나왔던 내용들을 좀 히스토리로 해서 쭉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마이크로 주주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코인이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가 이제 컨설팅, 브로커지 컨설팅 업체인데 이 회사가 어제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임대 주문,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임대하는 양을 주문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반박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뭘까? 지금 AI가 엔비디아도 올라갔던 주가 요인들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 플랜을 많이 넓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가 강력하게 부인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래도 의문점은 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코인의 회사가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보도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차트를 갖고 왔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을 좀 봤을 때 우리는 5일 이동평균선 보고 60일 이동평균선 보잖아요.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보는데 미국은 약간 좀 다르게 보죠. 30일 이동평균선을 20일 이동평균선과 흡사하게 보고요.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은 90일 이동평균선과 흡사하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구간을 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초록색 라인이
90일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30일 단기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데드크로스가 낮다는 기술적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통상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그러면 이게 데드크로스 나오는 게 여러분들 뭐 주식책 같은 공부하셨겠지만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사라,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팔아라 이렇게 하는데 통상 단기적으로는 약간 반대로 보셔야 돼요.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때 뭔가 물타기라는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결국은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서 반등 나왔다가 밀리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기술적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내용을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좀 매도하는 게 좋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여전하게 지금 기술적으로도 나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 주 미국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나오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5시 반, 6시 정도에 실적 발표 나오고 이제 컴커런스 콘까지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을 좀 미리 얘기해야 되겠죠. 뭐 오늘 내일 하는 건 좀 늦으니까 오늘 네. 미리 이틀 전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결론을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약을 하면서요. 엔비디아가 이제 26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이건 미국 시간 기준이면 26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5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미국의 SPY라고 해서 이게 티커예요. 코드 번호가 이게 S&P 500의 코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이라고 해서 SPY라고 부르는데 요거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몇 프로냐면 6.55%입니다. 2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1위는 애플이겠죠. 예, 애플이 9%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컴콜이 진행되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의 변동성이 위로 9%, 아래로 9%, 플러스 마이너스 9% 정도의 범위로 측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위로 9%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작게는 이제 좀 안 좋은 결과 나오면 마이너스 9% 정도 이상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의 변동성이 약 300조 원 규모가 이날 엔비디아 기준으로 300조 원이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날아가느냐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돼서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건데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EPS 기준으로 화면 보시다시피 한 1.5조 원 정도 내외 규모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다.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6년도 이후에 앞으로 이제 성장치를 얼만큼 땡겨 쓰는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블랙웨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 또 전환될 수 있는지 코멘트, 결국은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나오고 있고 거기서 이제 리스크 요인을 좀 판단해 본다면 지금 허파에서 블랙웨어 제품 전환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요인들 그리고 딥시크가 너무나 뭐 확실치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돈을 들여서 그만큼의 뭔가 AI 추론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도 여기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취소하는 부분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엔비디아 측에서 주문량이 앞으로 컨센이 감소할지 증가할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중국 관련된 수출 규제,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된 다시 한번 통제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올 것이다. 근데 컨센을 어떻게 투자자들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실적 발표 당일날 컴콜 이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9% 내외로 변동성이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숫자는 좋을 수 있겠지만 블랙웰과 관련해서 뭐 실적과 전망이 약할 수 있다라는 네. 기호가 상당히 크고 엔비디아의 실적 확인하고 좀 시장에서 뭔가 대응을 하자, 포지션을 취하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국내 증시 안에서 테크 관련 주들은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볼까요? 실적 발표 끝나기 전까지. 실제로 이제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목요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침을 탁 뱉고 탁 칠 수도 없는 거고 어디 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점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9%니까. PB가 좀 많이 엇갈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1타 강의 결론 이렇게 좀 내려봤습니다. 네.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예. 물론 이제 반도체 갖고 계신 분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들은 조금 혹시 모르는 마음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도 좀 많이 나왔으니까 과열권이니까 좀 절어냈다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속편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 연관된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네. 결국에는 방산, 조선. 그렇죠. 예, 반도체도 잘하지만 네. 뭐 최근에 뭐 이제 어쨌든 미국과 같이 결부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못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방산 조선인데 그쪽에서 종목 섹터를 한번 골라봤고요. 네.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4,660원에 저는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요. 1승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렸던 맞아요. 종목인데 재공략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저가 매수해서 이미 30% 넘게 그 목표가를 달성을 했었죠. 1, 2차 목표가 달성하고 최근에 좀 눌려 있길래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승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NLG 선박 장비 기자재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뇨 처리 장치 관련된 부분에서 글로벌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친환경 관련된 선박 관련된 수요, 이 교체 주기 도래 요거까지 견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핵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그룹 쪽 굉장히 좋죠. 삼성중공업도 전고점을 아마 터치를 넘어갔을 겁니다. 사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HG 현대그룹주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을 따져본다면 당연히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관련된 부분들의 모멘텀이 증가할수록 재료가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첫 LNG 수출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번 주 이제 주말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재와 설비 사업도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약간 좀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13% 정도 VI 걸리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윗골이 좀 달았는데 지금 1승이 첫 파동 이후에 대부분 고가를 갱신할 때마다 윗꼬리를 다는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승과 비교를 할 수 없지만 한 여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조선주들은. 근데 1승만 지금 못 갔고 뭐 피팅 밸브 쪽인 뭐 지금 뭐 동성 하이텍이라든지 이쪽도 이 신고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1승을 아직 신고가 못 나온 배경이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때가 저가 매수 기회고 쫓아가야 된다. 오히려 키 맞추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5,8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4,3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1승까지 신고가 나오면 제가 볼 때 조선주들의 단기 시세는 다 종료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마지막 타자 1승 놓치지 마시고요. 1승 했으니까 이번에는 1승을 통해 2승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아재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LNG 관련 소형주로 1승 재공략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가격 전략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하시죠? 네,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장 끝나고 여러분 4시에 네이버나 너튜브에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는요, 당연히 하나그룹주, LS그룹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12월 중순부터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 복귀 한번 해보겠고요. 미국장 관련된 부분들 서학게이밍부터 들어오셔서 또 그 추가적인 코멘트 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유튜브에 신광섭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과 함께 이제 미증시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켓 1타 강사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